남편이 사랑하는 것은 환자분이지 유방이 아닙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은 태어나면서 가슴이 납작하기 때문에 여성이 유방을 절제했을 때 겪는 정신적인 충격을 이해하지 못한다. 외과 의사의 진단에 따른 시나리오가 다음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 존스 부인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열심이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유방을 자가태서 했는데 당황스럽게도 한쪽 유방에서 작은 혹이 만져진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찾아가자 의사는 혹을 촉진한 다음에 음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외과 의사에게 보낸다. 외과 의사는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체 검사를 한다. 여러분도 대부분 그런 상황이 처음에는 근심하게 될 것이다. 존스 부인도 걱정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생겼던 무서운 재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병원을 찾아가자 외과 의사는 혹이 양성 낭종일 것 같다면서 안심시켜서 그녀의 기운을 북돋운다. 자, 하버드 의대의 윌터 브라운 박사는 진통 중에 처방되는 약물의 양이 산모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신에 산모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의사의 해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것은 임신한 후에 7번째 달 정도에서 결정된다. 산부인과의 투약은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한다. 중국은 또 다른 예에 불과할 뿐이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약물 투여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진통할 때 산모의 몸 상태를 조절해주거나 약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출산의 고통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음성마취제를 들려주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무분별하게 약물을 투여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약물이 산모를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무한대로 개입이 가능하게 해주고 의사에게 가장 편리한 시간에 아기를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약물은 아기한테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는 거짓말로 엄마를 안심시키지만 모든 의사들은 산모에게 투여하는 거의 모든 약들이 태반을 통과해서 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입원한 산모들은 일반적으로 신경안정제, 진정제, 미골마취제, 경막마취제, 안상마취제, 이런 마취제, 자궁경부 마취제, 척수마취제, 심지어 일반 마취제까지도 투여받는다. 이런 처치는 엄마에게서 전달되는 화학물질을 처리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기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두뇌는 출생 후 거의 5년 동안 계속 발달하고 태어나기 전에 투여받은 약물은 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아기들은 독성물질을 대서 처리하는 간과 처리된 물질을 배출하는 신장이 완전히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생아는 진통과 분만 중에서 태반을 통해서 전달되어 혈류에 침투한 약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정상적인 임신기간을 보낸 산모에게서 임신기간을 다 채우고 태어난 건강한 아기면서도 엄마가 분만 중에 약물과 마취제를 투여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도 35억 건 이상이 있다. 브렉빌 박사는 그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하고 1978년 상원분과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산부인과 약물 투여가 아기의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영향은 한결같이 행동적인 태보와 정상기능의 결함 같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산부인과 약물 투여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연구는 한 건도 없었고 제한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브렉빌 박사와 동료들은 1950년대에 국립보건에서 실시한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관한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그들은 진통 중에 약물 투여를 받은 산모들이 낳은 가장 건강한 아이들 3,500명을 선정해서 연구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편안함이란 말은 현대의학이 순종적이란 말로 완고하게 표현한 단어다. 산부인과 의사가 친절한 태도로
산모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산부인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화학전의 전주곡이다. 환자는 이제 먹여지고 혈관으로 점적되고 자궁경부와 척추를 포함한 6군데의 피하 주사로 투여되는 진통제와 마취제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들은 의사의 처치로 인한 산모의 고통, 특히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켜주기도 하지만 산모의 지각과 합리적인 결정 능력, 그리고 의사의 처치에 저항할 능력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산모는 이런 처치를 거부해야 한다. 산모에게 투여되는 모든 약은 자신과 아이에게 해가 되며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산모들이 진통과 분만의 중의 약을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믿게 만들겠지만 실제로는 약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1977년 휴스턴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평균적인 산모는 임시기간과 분만 중에 19종의 약물을 투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대조해 볼 때 1963년의 연구 결과 임신한 여성들에게 투여되는 약물은 겨우 3에서 6종이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희생자들을 비난한다. 그들은 진통 중에 진통제를, 분만 중에 마취를 계속 투여하는 것이 산모의 필요와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지켜본 결과 의사들이 산모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편의 때문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기 스스로를 마취시켜버린다면 산모는 훨씬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약물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고통의 의사의 개입 때문에 생긴다. 잘 관리된 가정출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상대적으로 견딜만한 통증을 느낀다. 아기에게 손상을 끼칠지도 모르는 약물을 사용해야 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플로리다 대학 교수이자 임신 중에 약물 투여에 관한 권위자인 이번느 브렉빌 박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산모들은 약물의 역반응, 약물로 인한 위험의 차이점 또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의 대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수술 전에는 즐거운 성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매년 악화되기만 합니다. 스스로가 나보자라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서 형편없는 상대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성격도 그렇고 성생활도 망가지고. 나는 이런 여성뿐만 아니라 나에게 편지를 보낸 다른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내 소망은 여기에 쓴 글을 봄으로써 선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자궁적 출소를 하도록 설득을 당하기 전에 좀 더 많은 여성들이 매우 신중하게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나는 일부러 설득을 당한다는 말을 사용했다. 자궁적 출소를 환영하는 여성들도 그들의 주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나팔관을 먹는 수술을 하려고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여성들이 그런 변종 요인 상술에 취약하다. 산부인과 의사는 수술 전 검사 결과 자궁 내에서 위험하지 않은 섬유종을 발견하고 이것이 종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는 이 사실이 즉각적으로 환자의 마음에 암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실제로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는 몸 안에 생긴 종양에 대한 환자의 감정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나팔관을 먹는 수술 대신에 자궁 적출술을 받으면 일석이조라며 환자를 설득한다. 근데 개인 병원에서 나팔관을 먹는 수술을 자궁적 출술로 대체해야 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3배는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면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자궁적 출술 비율이 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환자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다른 의사의 소견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이 덜 시행되는 편입, 선불, 보건 방식, 병원에 하는 그런 요새는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처럼 서비스 건당 지불 방식을 채택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자궁적 출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25%나 적다. 격감하는 출생 비율과 더불어서 산부인과 외과 의사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산부인과 의사가 성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서 10년 동안의 의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환자가 남아 돌지 않으므로 의사들은 기존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권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유혹에 끌리게 되었다. 1975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인터뷰를 보면 볼티모어의 한 전문의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비를 내려면은 그렇네. 자, 일부 여성들은 자궁의 제거만으로도 난소 호르몬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듯하다. 그에 따라서 자궁적 출소를 받고 난소만 남아있는 경우에 두통, 현기, 불감증, 우울증,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의대 정신의학 교수인 한 여성이 자궁적 출소의 역효과에 주목하는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날슨 뉴턴 박사는 행동심리학자이자 여성으로서 남성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성 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궁적 출소의 또 다른 결과, 즉 성욕 억제에 대해서 조사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적 출소를 받은 여성에게 성적 즐거움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즐겨 강조한다. 그들이 말하는 이득은 여성들이 더는 임신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다. 몇몇 경우에는 그 말이 분명히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주장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왔다. 뉴턴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궁과 난소를 모두 제거한 여성의 60%가 성욕 감소를 호소했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자궁적 출술 이후에 20에서 42% 여성들이 성교 자체를 중단했다. 나는 여성들을 정신과 의사나 상담 클리닉에 가게 만드는 성기는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자궁적 출술이 아닐까 하고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맨델전 박사님, 저는 1971년에 자궁 전체를 드러냈습니다. 3개월 지나자 제 남편은 제가 이제 여자가 아니라며 다시는 저에게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남편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그의 이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40살이고 남편은 43살입니다. 호르몬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수술한 후부터 성교가 고통스럽고 절정에 이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사들은 심리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섹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수술을 받은 이후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상태가 정상인가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저는 30대의 자궁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로 수술을 받지 않을 겁니다. 수술에 동의하기 전에 여러 의사들을 만나봤는데 그들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호르몬 이런 문제, 출산이 꼭 이런 시기에 할 필요는 없다. 확고한 의지로 병은 분만을 거부하고 아기를 편안하게 하고 내 우편함은 매번 독자들이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대한 편지를 가득 찬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한 번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래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저희 첫 번째 아기는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출산은 제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자연 출산 교실에 다녔고 날마다 긴장 이완과 호흡법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진통 중 약물 투여를 원하지도 않았고 바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수축과 진통을 잘 풀어낼 수 있었고 우리 아기를 낳은 와중에 깨어있어서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마취제 때문에 아기의 두뇌에 손상이 오거나 아기의 진정제를 치료를 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출산이 반드시 고통을 가득 찬 무서운 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분만 기술을 이용하고 격려를 해주는 남편과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역을 없애버린다면 출산은 바로 이런 것이 되리라.